마치 좋지 못한 이야기는 더욱 과장돼서 왜곡되듯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은근히 돈을 바라는 눈치야. 이게 또 나아가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늘 돈을 요구하더라 라고 와전될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김 선생, 내 편지받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나도 일본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좋은 면들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리다. 안녕하세요.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공룡이 알에서 깨어나면 처음 맞닥뜨린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오늘은 지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중에 공직생활 초창기 때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민원실을 방문한 재외국민과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아본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 아니, 급행료라서 더 기억이 생생한가 봅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던 처음 마음고짐을 잊지 않고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영예로운 퇴직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94년 2월 초쯤인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던 그날 오후, 머리가 희끗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어느 노신사의 방문으로 인한 그와의 작은 만남은 저의 의식의 눈을 한층 격상시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사투리가 섞여서 어수룩해 보였지만 논리정연한 말투로 재외국민으로 처리돼서 말소된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해 줄 것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일본에 머물렀구나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60년대 말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머물러 있던 모 언론사 재외특파원이고요. 그간에도 가끔씩 우리나라에 들어올 기회가 있을 때면 동사무소에 들러서 자신의 주민등록 말소 사유의 하자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옆자리에 있던 주민등록 업무 담당 직원이 그가 제출한 증빙 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과거의 처리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성의를 보였죠. 증명서 발급이 끝나갈 무렵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요구사항이 처리되어가는 모습이 흐뭇했던지 아니면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건네주며 수수료를 계산하는 사이에 그는 민원대 위에 있는 민원서류 신청한 바구니 밑에 경금 2만 원을 슬며시 놓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덧붙이며 빠른 걸음으로 동사무소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자연스러워서 동료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직원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보진 않았을까? 그저 슬며시 그 돈을 서랍 속에 집어넣었지만 오후 내내 가슴은 쿵쿵거렸고 무엇인가 정립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이유는 그날 저녁에 대충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 위한 진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 선생님께 오늘 점심나절에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놓고 가신 2만 원 중에 수수료 1,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액환으로 돌려드립니다. 발급한 증명서를 건네드리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그 돈을 너무도 자연스레 놓고 가셔서 되돌려드릴 기회를 놓쳤다고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 되돌아와 무안하고 당혹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오늘 낮에 있었던 선생님과 저의 작은 만남과는 한편으로 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 전 어느 일간지 사설에서 읽었던 친절한 어느 일본 여인의 선행에 관한 기사거리가 기억나 적어봅니다. 유럽 청년 2명이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짜여진 일정에 따라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중 그 청년들은 일본의 어느 가정집에서 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그곳에서 며칠간 머문 후 다시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떠난 후 그들이 묵었던 방을 청소하던 집주인 아주머니는 청년들이 놓고 간 허름한 빗 하나와 사소한 물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버리고 갔을지도 모를 그 물건들을 주인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궁리하던 끝에 무심코 적어주고 간 그 청년들의 유럽 집 주소로 그 물건들을 돌려주게 된 경위를 메모한 후 소중히 포장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 소표를 발견한 청년들은
얼굴도 또렷이 기억할 수 없는 일본 여인의 친절에 감탄해서 다시 6개월의 계획을 세워 유럽 전역을 돌며 친절한 일본 여인의 선행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증명서 수수료로서는 과다한 돈을 놓고 가신 선생님의 행위가 몰지각하다거나 악의적인 것이기에 비난하기 위해서 팬트에 힘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변화해보려고 노력해왔던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오늘의 모습은 도외시 한 채 60년대 우리나라에 조금은 부덕덕했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잔상과 그 당시의 선입견 때문에 선생님 개인의 60년대 정서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주위 친구분들과 혹시 사소한 술자리에서라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울의 어느 동사무소에서 겪었던 나름대로의 경험이 회자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좋지 못한 이야기는 더욱 과장돼서 왜곡되듯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언행으로 인한 오류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서울에 가서 동사무소를 들렀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해서 돈을 줬어 라는 말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은근히 돈을 바라는 눈치야. 이게 또 나아가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늘 돈을 요구하더라 라고 와전될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혹시 일본에 계셨던 지난 세월 동안 변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느껴보셨는지요? 만약에 느껴보지 못했다면 이제 체험해 보십시오. 조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국가의 존명을 염려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정자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어느 날 유 씨는 몇 통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한 증명서를 받기 위해 내게 다가와 수수료를 지불하며 살며시 던졌던 몇 마디 말들과 떠나는 노신사의 뒷모습은 역시 선량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이처럼 이제는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몇 마디 말들이 왠지 내겐 거슬리지 않았으니까요. 김 선생, 내 편지 받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나도 일본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좋은 면들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리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날 오후엔 희죽희죽 웃으며 사무실 안을 괜히 서성거려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생활 속의 기쁨은 아닐런지요. 네, 이 에피소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 친절 수검 사례에 채택돼서 급행료 2만 원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민원인에게 대한 무한대적인 친절과 봉사가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여러분, 국가를 지탱하는 보루로서 사명과 자부심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얘기가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